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직원을 채용했는데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그냥 세금 3.3% 이렇게 떼고 지급하는 경우에 이게 과연 법적으로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무사님 앞서서 슬라고시 퀴즈 저희 함께 풀어봤는데 노무사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듣지는 못했어요. 오늘은 우주 관련 퀴즈인데 우주 잘 아십니까? 우주요? 예. 작년 8월에 대한민국에서 쏘아올린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달 뒷면까지 영상 사진을 쫙 찍어가지고 보내왔거든요. 네. 이것의 이름을 맞추는 게 오늘 퀴즈입니다. 1번 다누리, 2번 왕십리, 3번 답십리, 4번 청취율 조사 전화 나한테도 와라 띠리리리리리입니다. 네. 자, 우리 정답은 아시겠죠? 정답 알죠. 이게 우리가 우주에 로켓으로 얘기해야 되나 그거 쏠 때 예. 그 되게 이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번에 그렇죠. 이거 말고도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그 뭘 이름이 말씀하시고 들어가잖아요. 싶은 거죠? 이 혹시 이거의 이게 이름이 지어진 세상을 예스럽게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많이 써요. 예. 모든 세상 할 때는 온 예. 네,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이거가 이름 지어진 그 의미를 아십니까? 그 우주로 보내니까 예. 모든 세상을 다 누리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네. 우주에는 관심이 맞죠? 없지만 역시 센스는 대단한. 네, 맞아요. 네, 우리 네. 노무사님과 함께하는 알돈노 시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자, 앞서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직원을 채용하고 4대 보험은 들지 않고 세금 3.3%만 떼고 지급한다. 이게 네. 직원 채용하면은 4대 보험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의무 가입입니다. 뭐 특별하게 외국인 그 비자에 따라서 임의 가입이냐 그 당연 가입이냐 나누긴 하는데요. 예. 그 내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하면 근로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그 임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건 분명 없이 우리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었다는 거고 지휘 감독의 여부를 받은 건 바로 근로자거든요. 그래서 그 근로자라고 하면 그 일부 아까 말씀드린 예외적인 걸 제외하고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국인은 예외 없이 4대 보험 가입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이더라도 제한 요건들이 있죠. 타공적 연금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만 6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우리 국민연금은 그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건강보험에서는 근로소득자라면 다 가입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 그 중에서도 일정 소득 이하의 분들은 의료 수급권자로 그 해당되어서 또 제외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그 혜택이 있으면 제외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용 근로자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긴 한데요. 그 일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는 건강보험하고 연금보험에서는 제외돼요.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고용보험은 또 만 65세 이후에 취업되셨을 경우에는 이제 가입이 되지 않으시니까 실업급여도 못 받으시죠. 이 얘기는 저희가 몇 번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은 나는 계속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다가 그냥 이 회사에서 계약 만료되고 그냥 바로 다음 날 그 다른 직장을 구했을 때 난 그러면은 그 이제껏 실업급여 못 받는 거냐 이제 이렇게 많이 문의들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 만 65세 이전에 취업되셨다가 그 한 직장에서 계속 65세 이후에 퇴사하셨더라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실업급여 나중에 계약 만료면 실업급여 당연히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타 직장으로 옮기시더라도 65세에 옮기시더라도 단 하루에라도 그 차이가 없으면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다른 직장에 가셨으면 그대로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실 수 있어요. 예. 가입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만료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예외 짚어주셨고 산재보험은요?
그 산재보험은 일하는 근로자라고 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를 뭐 논할 필요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까, 이거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막 뭐랄까요? 지금 당장 일하면서 뭔가 내가 누리는 혜택은 없는 것 같고 자꾸 돈을 떼가는 것만 같으니까 맞아요. 예, 일하는 분들 중에서 저 그냥 4대 보험 안 들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해요. 가능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 사용자하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계신데요. 이 4대 보험을 약간 세금으로 인식하시는 경향이 강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국민연금 어차피 저희가 뭐 내면 그 65세 이후에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건강보험도 그 병원에서 가서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뭐 고용보험도 실업 대비해서 이제 그런 건데 모든 걸 이제 세금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나는 이런 경우들이 연금 많이 왠지 못 받을 것 같아. 나는 몸도 아프지도 않아.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이제 사장님들께서 많이 가입을 안 시키시면 예. 그 불이익을 많이 그 보시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만약에 미가입한 게 적발되면 그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와 그 3년 이내에 이 사람이 가입 시점 이후부터 적발 시점까지의 그 보험료 소급분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낸 것만 내면 끝이 아니라 과태료까지 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있는 직원이 그대로 재직한다고 하면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그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 딱딱 계산해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예. 뭐 과태료야 이제 사장님한테 그 원천 가입 의무가 있는데 위반하셨으니까 내는 거지만요. 예. 근데 이제 직원이 퇴직했을 때는 정말 난감하거든요, 이게. 네, 못 받으시는데 퇴직하시면. 갑자기 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앞서서 산재는 예외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다 다쳤다.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예외가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산재보험 이제 다치면 보상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사실 이게 뭐 사적 보험하고 되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근데 산재보험은 우선 그 과실 비율이라는 걸 따지지 않습니다. 사보험과 달리. 그냥 일하다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와 관련 있는 일을 하다가 다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치면 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4대 보험에 원천 가입해야 될 의무는 사용자에게 지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앞뒤 선호가 다를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가입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라고 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더라도 네. 일단은 혜택은 받을 수 있고. 맞아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안 낸 돈 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불이익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예.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그다음에 이 산재보험이면 미가입하셨지만 그 산재보험 급여라는 게 나가거든요. 요양급여, 병원비 간 거, 그다음에 휴업급여, 이분 다쳐서 일 못하신 거에 대한 평균 임금의 70%가 나가게 되는데 이걸 다 틀어서 산재보험 급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산재보험 급여의 5배수 이내에서 그 일정액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사장님들은 아니 내가 가입 안 시켰으면 내가 책임지는 게 맞는데 저 사람이 저희 가입하지 말라고 나한테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입 안 한 건데 그럼 내가 다 책임져야 되냐? 라고 만약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현재 법상으로는 그걸 누구 갈라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용자한테 그 가입 의무를 지어놨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야, 뭐 너도 안 떼고 나도 안 떼고 서로 좋잖아. 이렇게 해서 좀 악의적인 그런 이유로 가입을 안 했다.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근로자가 와서 새로운 분인데 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정말 4대 보험 가입 안 되고 그냥 3.3%만 떼고 주세요. 아무리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입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리가 완벽합니다. 이게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마음 약한 분들은 근로자분이 와서 이렇게 부탁하면 또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가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태료까지 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3.3% 세금만 떼고 지급하는 경우들도 가끔 본 것 같거든요. 이럴 거 어떤 경우입니까? 4대 보험하고 비슷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우리가 3.3%는 이제 사업소득세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똑같이 일을 하도 누구는
근로소득하고 4대 보험 가입했으면 직원으로 인식하고 예. 3.3%를 떼면 근로자 직원으로 인식 안 하는 경향이 엄청 강해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녹즙 배달 네.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랬습니다. 정확히. 그때 그러니까요. 저는 분명히 제가 네. 직원인 줄 알았는데 아르바이트생 네. 직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뭔가 분쟁이 붙어 보니까 제가 개인 사업자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녹즙 요즘에 그런 데서 이제 근로자성이 많이 문제되는데 녹즙 배달이나 이런 업무에 그 전적으로 우리 그 업무 도급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에 대해서 그 의무는 있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일반 회사에서 직원들 간에서 그 정말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직원으로 해서 그 4대 보험 가입해서 직원 3.3% 뗐으니까 그렇습니까? 당신은 퇴직금도 없는 그냥 일반 직원, 일반 그냥 우리 회사에 일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상황이 너무 잘 맞물려요. 처음에도 아까도 4대 보험처럼 많이 내기 싫어하시는 분은 그냥 3.3% 떼고 그냥 실수령액 많이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예. 또 회사 역시도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3.3%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걸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3.3% 떼고 임금 받는 사람들 근로자를 네. 퇴사할 때 퇴직금 못 받습니까? 이제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사업 소득자로서 3.3% 떼면 그거는 뭐 근로자가 아니니까 퇴직금 지급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사용자 지휘 감독 받아가면서 출퇴근 시간 구속받고 다른 거 뭐 잘못하면 징계도 받아가면서 하는데 3.3% 떼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안 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건 근로기준법을 우리 말하는 그 면탈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식 3.3%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퇴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끝내 주기로 했을 경우에 야, 그러면은 너 그동안 3.3% 뗐잖아. 4대 보험료 가입한 걸로 치고 너가 그동안 안 낸 거 제하고 그 나머지 퇴직금만 줄게. 가능한 겁니까? 안 돼요. 퇴직금은요. 그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상계 처리 못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진짜 법대로 한다고 하면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지급하시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은 사용자가 직접 가입하셔서 그 부가 고지된 그 납부 보험료를 완납을 하시면 그때서는 비로소 이분 그 근로자분이 안 내는 그 내지 않은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그 납부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내지 않으면 사실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분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계신 거니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들은 야 그거 원래 내가 내야 되는데 그냥 그거 내야 될 거 그냥 여기서 상계 처리하고 뭐 이러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듣는 우리 3.3% 하신다는 분은 좀 황당하죠. 네. 안 된다는 거 결론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뭐. 가입하기도 전에 뭐 떼고 뭐 그런 건 안 됩니다. 예. 이게 4대 보험 항상 저희가 뭐 일할 때마다 듣는 얘기고 계약할 때마다 듣는 얘기긴 합니다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좀 어렵고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신 것 같은데 1705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4대 보험 중에서 국민연금만 빼고 나머지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만 뺄 수 있는 경우는 이분께서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공적연금에 가입하시고 있는 분들은 그것만 빼고 다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국민연금만 빼고 가입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 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뺄 수 있는 경우는 상용 근로자면서 일주 15시간이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같이 적용이 제외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4대 보험 계산해서 이렇게 명세서 나갈 겁니다 했을 때 저는 우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서요.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 것 같으니 국민연금은 빼고 3대 보험만 가입해 주십시오.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돼요. 요즘에는 진짜 정말 4대 보험 공단끼리의 연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주기적으로 서로 가입자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서 당신 저기 그 가입자 중에 이 정도면 이 국민연금도 가입 요건이 되는데 누락한 거냐 아니면 안 한 거냐 이거 확인해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가입하세요라는 것까지 연금공단에서는 안내까지 어. 안내문까지 나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그 적용제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연금만 제외하고는 안 됩니다. 내가 쇼핑하듯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가입하고 이런 건 없다. 그렇죠. 웬만하면 그러면은 가입률이 확실히 떨어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1699님께서는 6개월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 계약으로 1년이 넘으면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로관계에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뭐 계약 체결만 한다고 하면 근로계약은 단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최초 근무일부터 퇴사하시는 날까지 1년이 넘으면요 퇴직금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이런 분들 많아요. 경제적인 이유로 퇴근을 하고 나서 일을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4대 보험 중복 가입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 하시네요. 네, 투잡 뛰시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고용보험만 제외하고는 다른 보험들은 이중 가입을 다 허용하고 있거든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네, 이중 가입이 고용보험은 허용된다. 왜냐하면 실업급여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사업장, 그러니까 그 월급을 많이 받는 사업장 또는 그다음에 뭐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로 그 주직장에 대해서만 가입되고 다른 거는 가입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만약에 그 두 개를 비교해서 그 우리 그 월 기준 소득 상한액이 553만 원인데 그걸 넘으면 이 각각의 사업장에서 그 보험료를 요율을 곱한 게 아니라 우리 말하는 안분 배당한다고 하거든요. 이걸 553만 원이 넘으니까 이쪽에서는 얼마 저쪽에서는 얼마 내는 걸 그 안분 배당해서 기준소득 월액 변경시켜서 안내를 해줘요. 기업에다가. 그래서 다니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오면 회사는 그 겸업 금지 조항을 다 두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만 충실해서 생산성을 올리기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겸업 금지는 이제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뭐 부득이하게 그 징계 사유로 삼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투잡을 하더라도 이 회사 업무를 가지고 연이어서 뭔가 회사의 정보 유출이나 이런 관계,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근무 시간에 근무 태만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에라고 하면 이분은 뭐 별도의 승인은 없더라도 그다지 뭐 그 크게 위험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회사에다가 뭐 일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런 거 한다고 알려주시고 서로 소통하시는 게 이제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사례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가 됐네요. 덕분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